자, 이어서 우리 제2편 행정작용법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제1편은 좀 이론적이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2편부터는 약간 이제 시간이 많이 들진 않고 지문 위주로 해서 이제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15번 보시면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에 대해서는 입법 부작이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틀렸죠? 예. 자, 여보세요. 우리 이제 입법 부작인데 진정 입법 부작위와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게 틀렸죠. 요거는 우리가 진정 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입법 행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작위를 직접 대상으로 해서 헌법 소원을 갖다가 제기해야 돼요. 부작위를 갖다가 직접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진정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입법 행위는 있어요. 입법 행위는 있고 그 내용이 불완전할 뿐이죠. 예, 불완전해져. 그래서 이 불완전한 그 내용, 불완전한 그 법령, 그 내용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법령 자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그죠?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일단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입법 행위가 있죠? 입법 행위 있어요. 입법 행위는 있고, 요거는 입법 행위가 아예 없는 거죠. 입법 행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입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 소원 제기하고, 그거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그 입법 행위는 있고, 그 입법행위 내용이 불완전해서 이 내용이 불완전한 그 법령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자, 이어서 16번 봐볼게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권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임입법의 한계, 위임입법의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률 유보에서, 그렇죠? 우리가 행정작용, 쉽게 말하면 국가가,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일정한 침입적이고 부담적인 행정활동을 때 법률에 근거해서 해라. 이거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해라. 이거죠. 이것이 법률 유보 원칙인데, 이때 보시면 우리 행정입법에 있어서 위임명령의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공법적 단체 등의 정권에 정해져 있는 자치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에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임입법의 한계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야죠. 포괄적인 위임이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죠? 이런 경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넘겨보시면, 자, 버전을 갑니다. 17번. 대법원은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자, 제1호, 2호, 제6호는 자,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자,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번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기억나시나요? 요거와 관련해서 자, 우리가 보시면 법규 명령 형식,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있죠. 형식이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행정규칙이 있다. 우리가 이제 판례 한다면, 그죠? 우리 판례에 있다면, 자, 대통령령 형식, 우리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로 봐요? 이게 행정규칙입니다, 이거. 그죠? 이 형식은 법규 명령이고, 이 실질은 뭐야? 이 실질은 행정규칙이죠. 그 내용은. 자, 그래서 보시면 대통령령 형식 또는 총리령 부령 형식이 있어요. 부령 형식이 행정규칙이 있는데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맞죠? 법규명령으로 보고 부령 형식 또는 총리령 형식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뭐로 보죠? 이거는? 그렇죠? 행정규칙으로 봐요. 행정규칙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뭐로 본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뭐로 본다? 그렇죠?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 법규명령으로 보는 예가 바로 요겁니다. 그렇죠? 우리 구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요거 시행규칙상 시외버스 운송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이걸 규정하고 있는 규정 요거죠. 지금 요거 예를 제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3번, 4번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외죠. 예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 내용이었고 자 17번 이렇게 간단히 받으시고 18번 보세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거 맞는 질문이죠 이거? 예.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뭐야? 법규명령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이어서 18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이 부령이네. 부령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그죠? 18번 맞아 틀려요. 이거 맞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17번. 17번은 요거 문제고 요거고 요거는 16번 문제예요. 18번 문제죠. 18번 문제예요. 18번 지문 문제예요. 자,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뭐예요? 이거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에요. 부령 형식 행정규칙이에요. 네, 행정규칙이죠. 네. 부령 형식이 제재적 처분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재적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이죠. 이렇게 해서 18번 맞는 지문. 자, 19번 볼까요? 보건복지보고시인 구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18년도 그 주문인데, 자,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5조.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19번 문제인데, 요거는 이걸 우리 응용 문제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현재 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에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이게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입니다. 이거 맞죠?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법규명령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처분적 명령. 자, 이것이 처분적 명령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당연히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여러분 처분성 명령, 처분성 조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보세요. 이게 이제 행정규칙이잖아요.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잖아요. 이게 법규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령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을 규율해야 돼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해야죠. 맞죠? 근데 이 해당 법령이 우리 국민을 규율할 때,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할 때가 있죠. 그럼 법령 봐보세요. 이 법령인데 요것이 행정기관, 행정청이 적용 집행작용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뭐죠? 우리가 행정행위라 하지. 그죠? 행정행위라 하죠. 행정행위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처분이라 하잖아요. 그럼 행정행위 처분은 우리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규율해요? 어떻게 규율하죠? 그렇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웠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아셔야지.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반적이고 구체적 규율이다. 그럼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걸? 개별처분.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개별처분.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알아두시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일반처분이라고 해요. 일반처분. 맞죠?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탄탄해야 돼요.
뭐 질문 나온 게 뭡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고급 이론은 이제 우리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급 법령, 우리 법령을 하위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고급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보세요. 이거 자 우리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이 뭐죠? 항고소송이 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돼. 이 처분성이 있는 것은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처분인 것만 이렇게 항고소송,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이거 처분성 있어요? 이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없어 이건. 그지? 없죠. 그래서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안 돼. 중요해요. 근데 자 여기 우리 행정행위 봐보세요. 행정행위. 자 이건 개별 처분이죠. 처분성 있어 없어? 이 처분성.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죠. 행정행위성 인정되니까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게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 돼야 안 돼? 되죠. 일반 처분 돼요. 일반 처분도 다 되죠.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것도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법령은 원래 이렇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령이 마치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작용이 없는데요. 마치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이 있는 것 같은 이 형태로 규정되네요. 이 형태로. 이 형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러면 이 법령은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작용, 집행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행위가 있는 것 같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그죠? 처분적 뭐라고 해요? 처분적 법률. 그지? 법률. 또 법규명령. 또 뭐가 있어? 처분적 조례. 이 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죠. 요건 처분성이 있어, 없어, 이거? 이거 똑같이 규정네. 이거 처분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요것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성 인정되니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여러분들 기본 이론을 탄탄히 넣으셔야 돼요. 응용 문제예요. 이거 뭐 어려워 이거. 이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기본 이론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실제적으로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좀 난이도 있게 나오죠. 2018년도 과제 9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자, 됐죠? 또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 고시, 이게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고시지, 뭐야, 이게. 예.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구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 금액표는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 공개를 자,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그죠? 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 처분적 고시. 처분적 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 성격에서 유형 보시면 처분적 고시, 그죠? 처분적 고시. 이게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 일반 처분.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배웠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거 질문을 이렇게 주세요. 자, 19번 봤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도록 하죠. 자, 20번인데, 이제 여기도 계속 나오는 행정입법. 자, 20번인데, 이제, 자, 구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집중은 행정안전부 예기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이것은 단답식 문제인데,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이 판례가 이게 법령,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다. 그죠? 이게 법규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법규명령 맞죠? 예. 그래서 구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가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20번에 숙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은 법령 보충적인 규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규 명령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꼭 숙지해 놓으시고 판례대로 하셔야 돼요. 20번에 틀렸고요. 자, 이어서 21번 볼까요?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아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그러니까 20번은 이게 틀린 지문이야. 21번은 그래서 21번도 행정규칙 21번도 틀렸죠.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법규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행정규칙이 성격을 갖는다. 틀렸어요. 그죠? 위임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명령이죠. 위임명령인데 우리가 위임인데 이때 행정규칙의 규칙으로 이렇게 위임했기 때문에 법규명령이 됩니다. 이거 법규명령이 돼요. 이렇게 칠 것이고. 21번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이거. 22번. 22번에 구체적 사실을 기울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행위가 아니다. 22번 이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여기 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 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요거 내용입니다. 일반 처분도 처분성 있죠? 처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되면 일반적 구체적 규율.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에 제한 한정하는 거. 이것이 일반 처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봐보세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뭐야 이건? 이거 구체적 규율이지. 그죠? 구체적 규율. 플러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한대요. 하는 처분. 이게 뭐야? 그죠? 일반적 규율이지. 일반적 규율이죠. 이 다시 말하면 일반 처분이라잖아요. 우리가 이걸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은 다시 한번 일반적 구체적 규율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거고, 이 구체적 규율은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례. 이렇게 해서 당연히 처분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아니야.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 처분. 우리 일반 처분은 처분서 인정돼야 안 돼. 처분성. 당연히 인정되죠. 당연히 인정되죠. 인정돼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본적인 이론 2016년 나온 것도 계속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22번 틀린 지문이고 일반적 처분, 처분성, 행정일성 인정됩니다. 23번 봐볼까요? 부관의 사후 변경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부담을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23번에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대요. 여러분들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한대요. 원칙적으로 사후 부관은 인정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사후 부관이 인정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부관은 늘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특히 사후 부관도 가끔 잘 나와요. 그러면 사후 부관은 언제 인정되는가? 보세요. 부관이 사후 부관이죠. 봐볼까요? 원칙적으로 사후 부관은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부정돼요.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언제 긍정되죠? 사후 부관이 인정되는 경우인데, 긍정되는 경우인데, 우리 다부설은 첫 번째 뭐가 있어? 사후 부관을 인정하는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뭐가 있어? 상대방 동의죠? 상대방의 동의. 세 번째가 뭐가 있어? 부담 요구 배우셨죠?
부담유보 배우셨습니다. 아, 저기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그 부과할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이 생기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부담유보를 한 경우죠. 자, 이게 이제 현재 다수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에서 사후 부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다우설이 인정하는 이 다우설 세 가지에다가 판례는 한 가지 더 인정해요. 판례는. 그래서 판례는 네 가지를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 23번에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맞죠? 부관의 사후 부과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하고 24번 봐보세요. 23번 보시고. 자, 24번에 해보시면, 자, 우리 24번 이제, 좀 넘겨서 봐볼까요? 자, 이렇게, 24번 보시면, 계속 이어서 부관이 나오고 있죠? 24번에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 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최근에 와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됐죠? 24번을 하셔야죠. 예. 특히 잘 나와요. 이거 판례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25번에 허가가 갱신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에 이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5번 맞을까요? 어때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허가의 갱신인데,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허가의 갱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허가가 있죠. 허가의 허가의 유효요건입니다. 유효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7년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7년 되기 3개월 전, 이게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이때 갱신 통보가 와요. 이 3개월 전에 바로 갱신하라고 통지가 와요. 이 기간 내에 갱신하잖아요. 갱신하게 되면 이때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다시 또 7년 가요. 7년 갑니다. 7년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 위반 사실이다. 이때 법 위반 사실이 있어요. 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이때는 적발 안 됐어요. 이때는 적발이 안 됐는데 이때 적발됐어요. 이때 이제 발각됐어요. 이때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발각되면 이때 이것을 위해서 행정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제재 처분할 수 있어요. 네,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뭐야? 행정 제재.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 정지 사유가 있으면 영업 정지를 할 거고 영업 허가를 갖다가 처리할 때 영업 허가를 처리 사유가 있으면 철회를 합니다. 네. 요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질문하고 이런 질문이 최근에 와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26번에 기부채납이죠. 26번에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자, 우리가 16년 서울시 그 문제인데, 자, 26번에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요게 이제 24번, 이 지문. 요거와 유사한 지문이에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보세요.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이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 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죠? 항상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취소가 된다는 거 아니야.
취소가. 그죠?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돼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죠? 그러면 이 취소 전까지는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해요. 유효성이 추정되죠? 유효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유효한 법률 행위예요. 그럼 이거 부당이득 성립하네, 안 해, 이거? 이 부당이득이 성립 안 된다고요, 당연히. 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들,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이급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 됩니까? 아니죠. 유승 추정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또 취소할 수 있는 사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취소송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번, 26번은 이렇게 하나의 그 지문을 갖다가 응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례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유사하지만 약간씩 변형해서 됩니다. 이 정도는 지금 많이 나오는 거라 지문만 익혀 두시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특히 이 세 가지 지문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최근에 와서. 26번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25번은 맞는 지문. 그죠? 자, 이어서 한번 쭉 보시는데, 여러분들 해설 다 붙어 있으니까, 해설 꼭 읽어주세요. 네, 같이 시문 읽게 두시고. 27번.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이거 맞죠? 부담 중에 유일하게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아니 틀렸네요. 그죠?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도 그렇고, 이 지문은 더 많이 나왔던 거고요. 더 많이 나왔던 거고, 최근에 와서 요거 지문 위주로 나오고, 요거는, 요것도 좀, 가끔씩 시험에서 잘 나오고요. 뭐, 국가직도 나오고, 지방직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특히 요거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거고, 요거 최근에 와서 이것들이 이제, 요 세 가지가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건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건 뭐 계속 나온 거라,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7번까지 봤습니다. 자, 28번 봐볼까요, 이제? 자, 이제 우리 28번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이 많이 길죠?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2018년부터 16년까지 지문을 정리했는데, 요거는 좀 난이도 있는 거, 70점에서 90점 그 구간 그 지문이에요. 거의 70점 정도 나오는 지문은 거의 다 아주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지문인데, 이런 지문은 좀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따로 뽑아서, 지문을 이렇게 두시고, 요것이 또 내년도에 또 그대로 비켜냅니다. 약간씩 수정할 뿐이에요, 내용을. 자, 28번에 대부분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 그죠? 이거 제가, 그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 자,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하여 보고한다. 맞죠?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28번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바꿔서 잘 씁니다. 요거 내용은 잘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지문이에요.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 잘 나옵니다. 꼭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28번은 5고요. 29번에 볼까요?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이게. 있을 뿐이지.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이 중요해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거 뭐 항상 많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 과징금에서 과징금이 있어. 이렇게 과징금 부과 부처분 있죠. 자, 예를 들면 지금 1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1천만 원 갖다가 부과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부담할 부분은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죠? 600만 원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납부 금액은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천만 원 갖다 부과했다는 것이죠. 1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보세요. 그럼 이때 얼마 초과했어요? 그렇죠? 400만 원이죠? 그렇죠? 400만 원 초과했죠? 400만 원 초과했는데, 자, 그럼 1천만 원 부과했죠? 여기 좀 하자가, 이걸 부과했으니까 하자가 있는 거죠. 흠이 있는 겁니다. 자, 과징금 부과처분, 이건 재량행위예요. 이 재량행위. 우리 행정청이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재량행위입니다. 재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부과해야만이 맞습니다. 400만 원 초과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 이때 법원에서는 이때 재량행위에 대한 심사, 사법심사 같은 게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 보세요. 자, 1천만 원이죠. 이 전부죠. 1천만 원 전부. 이 1천만 원 전부가, 그죠? 전부. 아니면 1천만 원 중에 일부. 자, 법원은 이 1천만 원 부과, 하자가 있는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중에서 400만 원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일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1천만 원, 원래 600만 원 갖다가 부과할, 그죠? 법 위반 사실이 있고, 600만 원 부과가 맞는데,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재량이 일탈이 있어, 없어? 재량권이 외적 관계잖아. 재량이 일탈이 있는 거죠. 일탈. 흠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재량이 사법심사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행위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지 여부만을 갖다가 심사해야 돼요. 그럼 이때 1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하니까 1천만 원이 부과는 재량이 일탈해서 위법하니까 그 전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취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일부만 판단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어서 70점에서 90점 국어 문제, 이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전부 다 해놓으셔야 돼요. 엄청 잘 나옵니다. 요거 사실 요거와 관련된 판례예요, 이게. 꼭 해놓으시고. 그래서 29번에 5에 5 맞는 질문이에요. 30번 보시면, 자, 허가에 붙은 기한, 여러분들,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허가 기간의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게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거 봤죠? 예를 들면 이게 허가 기간이 허가예요. 허가인데 그 유효 기간이 이렇게 기한이
기한이야, 기한. 기한이 3년이 3년. 이게 부당하게 짧게, 이게 짧은 기간으로 규정된 경우. 이 규정된 경우죠. 이런 경우죠. 이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거 존속기간으로 봐요? 아니면 뭐로 봐요? 갱신기간으로 봐요. 갱신기간으로 본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엄청 잘 나오죠? 이거 갱신기간으로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때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거가 같은 말이 뭐예요? 요거 같은 말이. 조건이 존속기간.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 조건이 존속기간 하면 갱신기간을 말합니다. 요거, 그죠? 학생들이 좀 많이 혼동했는데, 뭐와 혼동했냐면, 이렇게 이 의미죠. 요거와 달리요. 여기 보세요. 3년도 있어요. 보통 3개월 전에, 이 갱신하라고 통지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갱신 기간 내에, 그죠? 그죠? 갱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갱신하게 되면 다시 또 3년을 간단 말이에요. 3년을 가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일단 경과되면, 기간이 경과되면, 이 경과시, 이때 갱신 안 했어요. 이때 갱신 안 하면, 이때 앞에 있는 이거죠. 이 허가는, 경과시, 허가 효력이 소멸돼요. 여러분들, 기한 경과했죠? 허가의 효력 소멸했죠? 기한 경과했단 말이에요. 기한 경과. 이 기한 경과는 뭐야, 이건? 신류사유예요, 신류사유. 여러분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때 허가 효력 소멸되고, 다시 이거 허가 신청해. 처음부터 이 기간 내에 이렇게 되면,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경과해서 허가 신청하잖아요. 이때 허가 신청하면, 새로운 허가 처분에 대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내용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고급 이론을 갖다 공부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만 공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개별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개별 법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놓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30분까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30분 하셨죠? 이제 31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 계속 부관이 나오죠? 부담이 나오네요. 자,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 상대방이 그 부담이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 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 나왔죠? 이 지문이 그죠? 맞잖아요? 2016년 나왔던 게 2017년. 또 17년에 18년. 이렇게 계속 문제를 갖다가 이제 유사한 문제를 냅니다. 유사한 지문을 내죠. 그래서 31번에 이것도 앞에 그 지문과 같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요 참고해 놓으시고. 32번 봐보세요.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 기간이래요. 그 자체로서 항고승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 기간, 그죠? 기한이죠. 안 돼요. 우리가 부담만, 부담만, 그 자체로서, 이 부담은 그 독립성이 강하니까 부담 그 자체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죠. 항고송 대상이 된다. 이거 뭐 다 아는 거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담 이외에 그 부관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예,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례문제 나옵니다. 자, 32번 틀렸고. 자, 이어서 33번 봐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이 하자는 실시 계획 인가에 숨긴다. 틀렸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 요거하고. 여기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이거죠. 요거하고. 실시 계획 인가. 이건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 틀렸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기 각각 독립한 행위예요. 이거 각각 독립한 행위입니다. 각각 독립한 행위예요. 맞죠? 자, 그래서 각각 독립한 행위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자 승계 없어요. 예, 승계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받으시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각각 독립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게 선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각각 독립한 행위이든 아니면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행위든 항상 하자 승계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 논의를 할 실익이 없다고 보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33번 봤습니다. 34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 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선정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34번. 자,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익혀 놓으시죠? 자, 선행 처분인.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이것이 바로 보상금 수용재결을 위한 수용재결에 승계된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하자 승계 긍정파를 꼭 아셔야 돼요. 자, 34번에서 이거 꼭 해놓으세요. 최근에 이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5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해서 35번에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죠. 자,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판례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우리 최종 발표 이 최종 발표와 그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해서 한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 그죠? 별개의 법률 효과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자 성격이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을 묻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례를 묻는 질문이니까 판례대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6번 보실까요? 자,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 자,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 면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여기 띄고요. 자,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 면직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뭐야? 취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우리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중대한 하자이면서 명백한 하자이야죠. 명백한 하자이어야 하는데 이때 우리 판례가 비록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 면직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요. 취소라고 봤습니다. 그럼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최근 판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7번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네, 잠깐 지우고.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의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승에서 그중 일부
상위만이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위에 대한 일부분을 취소해야 한다. 이 37번 질문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행위 있잖아요. 우리 행정행위에서 가분성이 인정되죠? 가분성이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때 가분성이 인정되면 이때 가분성이 인정되면 그 일부 하자에 대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같이 행정위가 어떤 그 가분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위 요건이 그 가분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부 하자에 대해서 일부 취소 판결만 가능합니다. 전부 취소 판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어서 38번 봐볼까요? 자, 38번 보시면, 자,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그래서요, 이건 좀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업 입지 결정 처분. 그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자,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보시면요. 요 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봤습니다. 예. 지금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절차상 하자죠? 이 절차상 하자는, 여러분들, 하자는 원칙적으로 판례가 뭐로 봐요, 원칙적으로 뭐로 보죠? 취소로 보죠? 예, 취소로 봅니다. 취소 사유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거의 다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이 하자 때문에 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행정행위가 위법이 되죠? 이 위법이 된단 말이에요, 위법이 되는데, 위법 사유가 무효냐 취소냐 해서 보통 다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다 취소가 맞고 무효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 이렇게 하면 그 행정위는 무효다 하면 틀려요. 근데 맞는 지문이 있죠, 이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대로. 이건 무조건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자, 39번 봐볼까요? 자, 행정계획에는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계획보장 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39번은 틀렸어요. 왜 틀린가 하면 행정계획법규범이 행정계획기관에게 그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 세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계획법규범은 행정계획기관에게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의 어떤 결정이 우리 국민을 구성하는 일반적 그 구성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신뢰보호 측에 의한 행정계획 존속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계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다 틀려요. 행정계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널리 인정된다? 아니에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그래, 틀린 지문. 자, 이렇게 간단히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주문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자, 40분 봐볼까요? 우리 행정계획에서 계획재량이 인정되고 있죠. 이 계획재량은 보통 재량기에서의 일반 재량과 달리 널리 그냥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이 인정돼요. 자, 이익청량, 우리가 재량에서 재량 통제 이론이 재량 하자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리 행정구역이 통제 법리가 형량하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형량하자 이 법리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익 청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 청량이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 청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이익 청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은 당연하고요. 이때 더 나아가서 이익 청량이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 청량에 있어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그것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어렵진 않습니다. 40분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들 41번 볼까요? 자,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국유재산 등이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뭐예요? 법적 성질이. 자,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가급상 특허예요, 특허. 이 특허입니다, 이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공법상 계약 같죠? 아니에요. 공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넣으시다, 암기. 공법상 계약 관련해서 꼭 혼동되죠? 아닙니다. 특허예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 다 중요하다고 계속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으로서 배웠는데, 자, 보세요. 이때 공법상 계약인지 아니면 행정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 아닌 거 나오죠? 즉 사법상 계약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 행정처분 특허인 것도 있어요. 이게 특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허예요, 특허. 허가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도 아니고 특허예요. 자, 이거 해놓으시고 42번 볼까요? 이거 틀립니다, 이거. 이거 틀려요. 이거 틀렸죠? 틀렸고. 42번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이거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거. 이거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아니, 잠깐만요. 42번. 42 맞네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자 지정이죠,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이건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해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43번을 좀 봐볼게요. 자, 우리 43번 보시면 대법원은 구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이죠. 이거 공법상 계약입니까? 행정입니까? 아니면 사법상 계약입니까?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거 공법상 계약입니다. 이거 계약이에요. 이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은 성격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어 없어?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있다 없다? 예, 이 행정절차법상 이 규정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거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가지고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때 그죠? 이때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한국성이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이거 규정가 없고요. 이 공법상 계약은 이것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 대상이 됩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되죠. 이 소송이 대상이 되고, 제가 이거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이 행정절차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이 공법상 계약 해지 있죠. 이 해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통지나 이유부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사전통지.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인정하는 불이익처분에 인정되는 사전통지라든지 이유제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 꼭 잘 나와요. 판례 꼭 잘 주의 깊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표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43번에 자 틀렸죠? 이 XX 틀렸어요. 이어서 44번 봐볼게요. 자, 행정관청이 좀 지우고요. 지우고. 자,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수정이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로 하여 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범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예,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정지도,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지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지도가 행해지면 이것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자기가 그 불법을 인수해서 자기 불법 행위에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자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징계도 먹어요. 처벌도 듭니다. 이것도 가끔씩 잘 나옵니다. 이어서 45번 보시면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간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인들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예, 이거 봐주시죠. 예. 행정지도. 자, 46번. 계약제 공무원 채용기획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틀렸죠? 제가 앞에 써드렸죠? 이거 안 돼, 예, 틀렸습니다. 우리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획 해지가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근거와 이유를 제시다. 이게 이유 제시예요.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6번 보셨고요. 47번 봐볼까요? 자, 47번 보시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을 체결했더래요. 갑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실패가 초래된 경우 중소기업 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해서 행한 협약이 해지 및 지급받은 정보지원금 및 환수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죠. 예, 행정처분은 안 받습니다. 이 환수통보죠? 이 공법상 계약이죠. 이 협약이죠, 이거. 우선 바로 이 협약이라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환수통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맞는 지문이 넣으시대요. 이거 좀 해설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49번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48번부터는 이렇게 법조 문제도 많아요. 법조 문제 많고 해서 나머지 시간 다음 시간에 4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